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동네 사람들을 묶어주는 일종의 동네 커뮤니티를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은 서울대 입구역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사당역에 사는 사람들이나 구로디지털 단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은 이웃이 아닐 수 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윤석이고요. 이웃이 매일 함께 사용해서 가격과 수량의 문제를 해결하는 커머스 스타트업 두잇입니다. 네, 가격과 수량의 문제를 해결해서 인류의 삶을 밑바닥부터 혁신하는 팀입니다. 결국 인간은 외롭고 취향이 없는데요. 같이 하면 더 좋은 소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지만 계기가 없습니다. 많이 사면 남고 적게 사면 비싸지는 가격과 수량의 딜레마를 여러분들도 모두 겪고 있을 텐데요. 두잇팀은 이웃이 함께 소비하고 나눌 때 인류의 삶이 나아진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이 매일 함께 소비하고 연결하는 공간을 만들고요. 그 첫 시작은 배달음식 시장입니다. 이웃이 함께해서 가능한 배달앱이 없는 배달앱을 만듭니다. 왜 배달음식 시장이냐 궁금하실 텐데요. 결국 이웃이 매일 함께 소비하는 공간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배달음식 시장이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일식주 중인 시기이기 때문에 매일 먹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달음식 시켜 먹고요. 5년 뒤엔 더 많이 시켜 먹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은 고객이 가격과 수량으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는 시장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문제가 비싼 배달비, 배달음식 플랫폼의 횡포 이런 거죠. 그래서 저희는 배달비 없는 배달앱 두잇을 관악구 일부 지역 대상으로 출시해서 약 2개월간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굉장히 놀라운 지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 인스타그램, 토스보다 높은 리텐션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고객에게 주는 가치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초기 고객 획득 비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반응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우리가 이 제품을 어떤 가설로 출발했는지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결국 아래에 적혀있는 기저가사를 바탕으로 이 세 가지의 바운더리 컨디션 문제를 풀면 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는 배달비 없는 배달앱을 만들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매출과 마진을 보장해드리면 되고 세 번째로는 라이더분들에게 시급을 보장을 해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나온 제품은 배달비 없는 배달앱 두잇인데요. 결국 가격의 축을 10배 조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셀렉션을 제한해서 카테고리별 몇 개의 좋은 음식점만 입점을 시키고요. 이웃 고객들의 묶음 주민과 배달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리고 근거리 배달이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잇이라는 공간에서는 배달 시간과 가격이 트레이드오프 요인이 아닌데요. 우측 이미지를 보시면 단박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스토어와 고객들 간 거리가 굉장히 가깝고 묶여있는 고객들 간의 평균적인 거리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 만들고 있는 공간은 매우 가까운 동네 이웃들이 매일매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품을 보시면 간단합니다. 결국 팀 주문에 참여하거나 팀 주문이 열려있는 거에 참여할 만한 게 없으면 직접 열거나 하면 됩니다. 지표를 먼저 말씀해드리면 출시 한 달 만에 굉장히 강한 프로덕트 마켓핏을 이미 찾았고요. 지금 한 8주에서 9주 정도 경과가 됐는데 이미 스마일 커브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미친 리텐션이 왜 나오고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고객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한 끼 식사를 불편함 없이 해결하고 싶은 건데 이걸 제대로 해결해주는 제품이 그동안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근데 두잇은 그걸 해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두잇을 쓴 다음부터는 다른 배달 앱을 쓸 생각을 하지도 않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굉장히 간단한데요. 유저 밀도가 증가하면 수익성이 기하급수적으로 개선되는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유저 밀도가 증가하면 한 지역 안에서 가까운 이웃들이 목기를 쓸 팀 주문을 묶일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럼 배송 효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플랫폼이 지불해야 되는 건당 배달비가 낮아집니다. 네,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어떤 미래는 배민과 당근마켓과 쿠팡을 모두 합친 모델인데요. 결국 배달음식 제품으로 빈도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커머스로 제대로 된 수익화를 하는 모델입니다. 첫 번째, 매일 같이 소비하는 제품과 공간을 만들고요. 두 번째, 이걸로 모든 제품으로 모든 소비를 확장하는 게 두 번째 목표입니다. 곧 배달음식 서울 수도권 점유율 1등 할 거고요. 몇 년 이내로 이커머스 서울 수도권 점유율 1등 할 겁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100배 빠르고 100배 잘하는 미친 인간들이 모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만들고 싶은 10년 뒤 인류의 삶은 이렇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 땡겨서 5,000원에 배달비 없이 시켜 먹을 수 있는 인류의 삶. 커피 한 잔 배달비 없이 문 앞으로 받아서 먹을 수 있는 삶. 코스트코 파스타면 10인분 사면 싼데 1인분 사면 되게 비싸죠. 10인분 2만 원 하는 거를 1인분 2,000원에 살 수 있는 그런 인류의 삶. 결국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거는 뭐든지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에 필요한 만큼만 집 앞에서 받아볼 수 있는 인류의 삶을 만들려고 하고요.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이 비전을 절실하게 공감하고 함께 만들어갈 동료를 찾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네, 우리는 달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같이 가시죠. 감사합니다.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멋진 사업 모델이고
달에 가기로 했다는 거 진짜 심장을 울리는 얘기고 되게 자신감에 차 계시고 너무 좋은 팀인데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가 달에 가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충분히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음, 결국 시장의 거시적인 변수는 바뀔 수밖에 없는데 결국 지금 이웃이 매일 함께 소비할 수 있는 공간을 배달음식 시장으로서 만들기 되게 좋은 이유는 배달음식 시장을 결정하는 되게 몇 가지의 중요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배달음식 시장에서의 문제가 이미 뭐 다 해결이 돼버렸다면 우리가 이 배달음식 시장으로 이웃이 매일 함께 소비하는 공간을 만드는 난이도가 올라가겠죠. 그 거시적인 변수가 바뀌기 전까지 이걸 만들어 놔야 되는 거고 그게 유일한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의 하는 사업 모델과 형태는 고객들한테 아주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서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아주 잘 돼서 달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비전을 들어보고 싶거든요. 예를 들면 겨울철에 한 아파트 단지에서 귤 한 200박스를 하루 이틀 내에 소비할 가능성이 꽤 있겠죠. 그럴 때 우리 플랫폼에서 한 200박스의 주문을 동네 이웃이 같이 합니다. 그 원산지에서 200박스를 동시에 발주를 하고요. 수요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가격을 좀 더 다운시킬 수 있는 요인이 첫 번째로 있고 두 번째로는 사실 이게 모든 커머스가 개인화된 경험을 전제를 하고 있어서 뭐 온라인에서 귤 한 상자를 사려고 할 때 택배비가 3,000원씩 고정적으로 붙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출발지와 도착지가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 있으면 그냥 트럭 한 대가 가서 귤 200박스를 싣고 그 아파트에 가서 뿌리면 훨씬 더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 모바일 프로덕트, 모바일 서비스를 사는 경험은 기본적으로 다 인디비주얼, 개인화된 경험을 전제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사실 같이 하면은 더 비용 효율적인 부분이 많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세탁기공예 같은 걸 시킬 때도 사실 옆집에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하면은 수거를 한 번만 해도 되니까 사실 이건 비용이 곱하기 2가 아니라 비용이 1.1 약간 이렇게 될 거거든요. 우리 서비스는 결국 이웃이 함께 같이 소비하는 모델이고 현대 인류 소비의 대전제인 혼자서 각자 한다 라고 하는 전제를 바꿔서 그냥 모든 소비하는 인류들의 삶을 훨씬 더 낫게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배달 시장의 문제에 좀 집중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발표하시는 걸 쭉 들어보면 굉장히 이웃이라는 키워드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대표님이 정의하는 이웃은 무엇이고 왜 그들을 묶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는지의 어떤 철학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 되게 근본적으로 내려가면 인간은 되게 외롭고 이웃이 소중한 이유는 그냥 외로우니까 빨리 만날 수 있잖아요. 이 제품을 출시한과 동시에 로컬 커뮤니티를 어떤 정도 오픈 채팅방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400명 정도의 인원이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톡방에는 뭐 그런 내용이 올라옵니다. 슬리퍼 딱 끌고 내려가면서 이제 뭐 먹지 고민을 하던 찰나에 뭐 먹을지 잘 모르겠으니까 여기다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저 이제 슬리퍼 끌고 나가면서 이제 점심 먹으러 가는데 여기 오피스텔 사는 사람이에요. 뭐 먹으러 가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게 바로 실시간으로 얘기가 오가는 장소고요. 이것보다 조금 더 그냥 다양한 주제로 얘기를 하면 집에서 뭐 깍두기나 뭐 김치 같은 걸 많이 주시는 부모님들도 계시죠. 보통 이게 남아서 썩어서 버리게 되는데 나눔을 많이 올리시는데 거기 반응이 되게 좋거든요. 빨리빨리 가져가고. 근데 그런 인터랙션이 가능한 이유는 굉장히 가까운 이웃들을 한 공간에 모아놔서인 것 같아요.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동네 사람들을 묶어주는 일종의 동네 커뮤니티를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은 서울대 입구역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사당역에 사는 사람들이나 구로디지털 단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은 이웃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든 커뮤니티는 그냥 슬리퍼 끌고 가서 만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묶어놓기 때문에 그 커뮤니티가 만들어내는 어떤 가치나 파괴력은 생각보다 너무나도 대단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이해하셨던 것처럼 이 공동 소비를 촉진시키는 목적으로 이 커뮤니티를 바라봤었는데 막상 이걸 한 몇 달 정도 운영을 해보니까 이게 진짜 물리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을 딱 묶어놓으니까 되게 재밌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것도 하나의 그냥 목적일 수도 있겠다. 그냥 이 자체만으로도 지역 기반의 어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비즈니스 모델 가치를 만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라운드 IL에서는 또 그런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